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시경문법 부사편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육형식 동사 도표 뒤에 이렇게 위치하는 걸 기본값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부사를 먼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부사는 이렇게 문장 앞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뒤에 위치시킬게요. 그리고 부사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절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사들을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는 빠르게 라는 의미로서 quickly처럼 그 뒤에 ly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fast처럼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부사라고 하면 보통 뒤에 이렇게 ly가 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다른 부사들은 지금을 뜻하는 now, 전에를 뜻하는 before, 후에를 뜻하는 after, 나중에를 뜻하는 later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는 여기를 뜻하는 here, 저기를 뜻하는 there, 그리고 불특정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somewhere, nowhere, anywhere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긍정문을 듣고 나도 그래 라고 표현할 때 쓰는 to, 부정문을 듣고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either 또는 either, 그리고 대조를 나타내는 비록 뭐뭐이지만을 의미하는 though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고요. 이제 부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구는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부사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글자 이상이면서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전치사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받아들입니다. 이 전치사를 봤을 때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파악만 하는 전치사가 있고 이 전치사구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at 9:30 라고 하면 9시 30분에 라는 정보입니다. 이때는 이 9:30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이 at을 보면서 시각을 언급할 때 쓸 수 있는 전치사는 at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만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at first sight 이라고 하면 첫눈에 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때는 이 at만 보는 게 아니라 이 at first sight 이 덩어리를 하나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전치사구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자, 근데 전치사구뿐만 아니라 덩어리로 기억해야 되는 표현들이 몇몇이 있어요. 예를 들면 all of a sudden 이런 표현들은 두 글자 이상이죠. 갑자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부사구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온 형태입니다. 여기 형용사 자리에는 동사 뒤에 ed가 붙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구도 이렇게 형용사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들어간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when depressed, after taking a shower, while in fligh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hen depressed, 우울할 때, after taking a shower, 샤워하는 것을 끝낸 후에, while in flight, 비행 중에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런 형태는 부사절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낸 형태입니다.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영린이 영문법 100번 분사구문 영상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그냥 이 형태에서 이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한 경우예요. 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 부사절 접속사랑 부사절 주어랑 생략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ed의 형태를 붙이는데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 빠를 때는 having, been, ed의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부사절과 주절이 시제가 동일할 때는 그냥 동사 뒤에 ing 형태를 넣으면 되는데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 빠를 때는 이때도 having pp 또는 having been 형용사 또는 having been doing의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헷갈리시면 영린이 영문법 100번입니다. 분사구문 영상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부사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치사구가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at 9:30라고 하면 9시 30분에, on Monday라고 하면 월요일에, in September 이라고 하면 9월달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t을 쓸 때도 있고 on을 쓸 때도 있고 in을 쓸 때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타임라인에서 at은 점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지나가는 순간적인 느낌이 있죠. on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선, in은 더 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at은 기본적으로 시각을 나타낼 때 쓰고요. on은 24시간에 해당하는 하루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일에서도 사용되지만 크리스마스에, 새해에, 내 생일에 이런 말을 할 때도 사용되고 평일에, 주말에 라는 말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in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한 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여름에, 2024년에, 2020년대에, 21세기에 이런 말을 할 때는 in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영린이 영문법 시간 부사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until과 by입니다. until tomorrow, by tomorrow. 둘 다 내일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until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까지 계속 뭔가가 유지될 때 쓰일 수 있고 by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 이전에 일회성의 행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내일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할 때는 내일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until을 써주셔야 되고요. 내일까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 내일이라는 시간 이전에 일회성의 행위를 할게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y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부사 이야기하는 김에 time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at a time 이라는 표현도 있고 at times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at a time 같은 경우는 time 앞에 at times는 time 뒤에 s가 붙은 형태입니다. 한국말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t a time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Ask me one question at a time 이라고 하면 한 번에 질문 하나만 해 나한테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At time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때때로를 의미하고 있는 sometimes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문 보여드릴게요. At times I find it difficult to balance work and personal life 라고 하면 때때로 나는 일과 내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time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on time이 있고 in time이 있습니다. on time 같은 경우는 정각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 딱 맞춰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in time은 제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전에 좀 도착하는 느낌이라서 좀 넉넉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 전에 in 같은 경우는 긴 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on 같은 경우는 짧은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in이 가리키는 시간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 좀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I got to work on time 이라고 하면 8시까지 출근이면 8시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I arrived at the airport in time 이라고 하면 제때 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하고 하기에 충분한 제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sometime과 sometime의 차이예요. sometimes 같은 경우는 때때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적진 않을게요. 자, some은 기본적으로 불특정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존재하고 sometime이라고 하면 불특정한 시간의 양을 언급할 때 쓸 수 있고요. 띄어쓰기 없이 sometime이라고 하면 불특정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어요. 보통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It takes some time 이라고 하면 시간 좀 걸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인지 언급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sometime 같은 경우는 I will call you sometime
between 4 and 5 이런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4시와 5시 사이에 전화할게 내가 너한테 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콕 집지 않은 시각이죠.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의미가 여러 번 나와서 자, 때때로 라는 의미로서 sometimes가 있고요. 오늘 새로 언급한 표현은 at times가 있어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from time t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치사구 봤을 때 전치사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전치사구가 있고 전치사구 전체를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전치사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at times, from time to time 같은 경우는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간 얘기했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사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장소 같은 경우도 at, on, in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 home, on the ceiling, 천장에, 아니면 in 부산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on, in 차이점도 영린이, 영문법, 장소 부사 편 보시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대표적으로 because of 명사 또는 due to 명사의 형태가 있어요. 한국어로 의미는 같아 보이는데 품사가 다릅니다. because of something은 부사로만 사용되고요. due to something은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어, 비동사 뒤에 뭐뭐 때문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기 due to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spite of 명사 또는 despite 명사의 형태인데 이 자리에 간단하게 명사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동격 대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격 대절이라고 하면 the fact that 주어 동사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목적이 명사일 때는 전치사 for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동사일 때는 이렇게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도 사용될 수 있지만 so as to 동사 원형 또는 in order to 동사 원형 형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사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우선 시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befo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aft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후에.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whil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by the time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쯤에.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becau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또는 같은 의미로 since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몇 개 좀 더 알려드릴게요. now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given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라고 하면 이란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는 though 주어 동사, although 주어 동사, even though 주어 동사, even if 주어 동사, 그리고 whereas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정, 뭐 조건 나타내는 경우는 if 주어 동사, as long as 주어 동사 그리고 unless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unless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unless에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게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을 수 있겠죠. so that 주어 동사. 자, 근데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목적을 나타내는 so 대시 생략되고 그냥 so의 형태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접속사에도 so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쉼표,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인데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so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목적으로 사용된 so는 주어 동사, 쉼표 없이 so 주어 동사의 형태예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다른 점이 이 쉼표밖에 없죠. 그래서 so 앞에 쉼표가 없으면 목적을 나타내고 쉼표가 있으면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사용된 거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적이 동사일 때 to 동사 원형도 되지만 so as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동사 원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목적이 대절일 때도 동일하게 so as that 주어 동사 형태 또는 in order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절이 부정일 때는 so that, so as that, in order that 대신에 lest라는 부사절 접속사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언급한 요 unless처럼 요 lest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두 개나 언급한 김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은 타이틀을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영단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선은 부사절 접속사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unless 그리고 lest.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그냥 부사예요. never, hardly, rarely, barely, seldom, 그리고 뭐 no longe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량 형용사,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ew, little, 그리고 전혀 없다 라는 의미로서 none of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접속사 not입니다. 우리가 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문장도 그렇고 두 번째 문장도 그래 라는 의미로 쓸 때 우리가 and 하고 to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긍정문일 때 이런 형태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둘 다 부정문일 때는 to 대신에 either 또는 either를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not이랑 either 또는 either를 합쳐서 neither 또는 neither 이라는 표현으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 neither 또는 neither로 똑같은 문장을 적으면 첫 번째 문장 부정형이고요. and 한 다음에 이 neither부터 언급합니다. 근데 요 안에 not 들어가 있죠. not은 동사랑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때는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and와 neither이 합쳐져서 nol이라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ol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또 똑같은 말을 적으면 첫 번째 동사 부정형 쓰고 쉼표 접속사니까 and 없이 바로 nol 붙인 다음에 이 nol은 and, neither를 합친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된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영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부사로 돌아가야겠죠? 자, 영어 문법에서 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사 자체를 수식하는 것들을 부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필수 성분 뒤에서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동사는 크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나눠지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고 비동사가 사용될 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주격 보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가 비동사랑 사용될 때는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주격 보호 앞에 이렇게 사용돼요. 그리고 부사가 일반 동사랑 사용될 때는 이 일반 동사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이게 기본값이에요. 하지만 비동사 앞에서도 부사가 사용될 때가 있고 일반 동사 뒤에서도 부사가 사용될 때는 있습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형식 일반 동사, 3형식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짝꿍 부사로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1형식 예문은 respond to 뭐뭐에 응답하다, depend on 뭐뭐에 뭐 의존하다, 뭐뭐에 따라 달렸다 또는 result in 뭐뭐의 결과를 낳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3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take someone to 장소라고 하면 누구를 어디에 데리고 가다, remind someone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를 떠올리게 하다, accuse someone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비난하다 또는 고소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1형식, 3형식 동사를 공부할 때 동사의 의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짝꿍 부사로 사용되는 짝꿍 전치사도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면 나중에 세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뭐 very, so, to, pretty, quiet처럼 이렇게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시 형용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nough, ly 붙는 부사, 전치사구,
명사, 동사 뒤에 ing 붙는 형태, 동사 앞에 to 붙는 형태, 그리고 대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같이 위치하는 경우도 있죠. 자, 거시영문법 형용사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형용사 앞뒤로 부사가 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급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as, 뒤에 as 명사 또는 절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비교급 같은 경우는 짧은 형용사는 뒤에 or, 긴 형용사는 앞에 more이 붙고 그리고 뭐보다 더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han 명사 형태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상급은 짧은 형용사 뒤에는 est, 긴 형용사 앞에는 most, 더는 항상 붙는 건 아니지만 기본값으로 더가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지에 대한 정보로서 뭐 장소를 뜻하는 in the world, 그룹을 뜻하는 뭐 in my class, 시간을 뜻하는 that, 주어, have, ever, pp 또는 뭐 in history, ever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했고 시각적으로 좀 나타내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형용사 앞뒤로 위치한 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거시영문법 형용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이 부사로 사용된 enough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enough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얼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o 부정사 또는 대절이 이렇게 부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enough는 명사를 수식하고 이 부사는 이 enough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enough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랑 마찬가지로 얼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여기도 to 부정사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부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very랑 so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It is very good 이라고 하면 좋긴 좋은데 매우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부사입니다. very는 정말 매우, 굉장히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o를 사용해서 it is so good 이라고 하면 very랑 마찬가지로 매우,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가적인 의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매우인지, 얼만큼 굉장히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대절이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원급에서 우리 as 형용사, as something 또는 절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as 대신에 so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대자리에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이 as가 포함된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very 같은 경우는 정말 매우, 굉장히 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반면 so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된 so는 많은을 나타내는 many, much와도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so many 명사 그리고 대절, 그리고 so much 명사 그리고 대절의 형태로 많이 사용돼요. 여기 many, much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so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so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대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 좀 보여드릴게요. I have so many worries that I can't fall asleep at night 이라고 하면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밤에 잠이 들 수가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리고 so much와 대절에 대한 예문은 It was so much fun that we are still talking about it.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아직도 그 얘기해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so랑 대절이랑 함께 사용되는 구조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uch예요. such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영어에서. 첫 번째는 그런 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이라고 하면 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서 I've never seen such a th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사실 한국말로는 동일한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Something like that 이라고 하면 그것과 유사한 비슷한 무엇이란 느낌이라면 such a thing 이라고 하면 그것과 동일한 무엇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like that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such a thing은 딱 콕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uch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데 형용사를 강조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She is such a good friend. 그리고 이 강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hat I can always count on her. 자, 여기서 필수 성분만 보면 she is a good friend예요. 근데 이 형용사 good에 대한 강조의 역할로서 such가 이렇게 사용됐고 얼만큼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대절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한국어로 바꾸면 She's such a good friend. 쟤 진짜 좋은 친구야. That I can always count on her. 내가 항상 그 친구에게 의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very와 so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가적으로 such와 대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to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to는 너무, 필요 이상, 많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t is too good 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 라는 느낌이에요. 자, 뭐 하기에 너무 좋은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여기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is too good to be true 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아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이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들은 The offer is too good for me to accep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어, 동사, 형용사. 이게 필수 성분이고 이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o가 들어갔는데 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o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for 전치사구와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to 부정사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될 때 to 부정사는 동사의 정보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동사를 행하는 주어의 정보까지 넣고 싶으면 이렇게 for 전치사구를 함께 이 앞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구조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etty와 quite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둘 다 한국말로는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pretty는 생각보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느낌이라면 quite은 상당히 괜찮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로 그 정도를 나타내자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etty, quite 둘 다 또 짝꿍 부사가 존재합니다. 그건 또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It was pretty good 이라고 하면 꽤 괜찮았어 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뭐 치고 꽤 괜찮았어 라는 말도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때 전치사 for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for first attempt 라고 하면 첫 시도치고 나쁘지 않았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예문은 It was quite impressive for beginner 입니다. 꽤 인상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사로서 for beginner 시작하는 사람 치고 초급자 치고 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전장에서 요 so랑 대절 설명하면서 비슷한 구조라는 이유로 such와 대절 알려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quite이 또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quite 뒤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오는 경우예요. 이 명사가 꽤 괜찮은, 대단한 이라는 느낌으로 강조 부사 정도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such처럼. 이것도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은 The meeting was quite a success. 자, 그 미팅은 꽤 성공적이었다라는 의미인데 success라는 성공, 명사 앞에 이렇게 quite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The book was quite a read. I couldn't put it down 이라고 하면 그 책이 꽤 읽을 만한 것이었어서 내가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명사 read 앞에 이렇게 quite이 사용된 거예요. 자, 이렇게 quite은 형용사 앞에서 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명사 앞에서 이 명사가 얼마나 굉장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것이었는지 강조한 느낌으로써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사는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한다고 했어요. 이제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타이틀 적어볼게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 첫 번째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 문장을 적어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My dog runs fast 라고 하면 우리 집 강아지 빨리 뛰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거 성분으로 나누면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입니다. 이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보여드릴게요. My dog runs as fast as yours 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 너희 집 강아지만큼 빨리 달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 fast라는 부사 앞뒤로 이렇게 부사가 붙은 경우예요. 자, 그 다음은 My dog runs faster than me. 우리 강아지는 나보다 빨리 달려 라는 의미입니다. faster라는 부사 뒤에 than me 라는 부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My dog runs the fastest among us. 우리 중에 우리 강아지가 제일 빨리 달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 뒤에 또 이렇게 부사가 붙은 형태죠. 자, 근데 최상급이 부사로 사용됐을 때 이 더는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좀 구체적인 상황일 때는 더를 사용하지만 좀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더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My brain works best at night 이라고 하면 내 머리는 밤에 제일 잘 돌아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best 앞에 더 안 적었죠.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라서 이때는 더가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자,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또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뭐가 있냐면 almost always. 자,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함께 사용돼서 거의 항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아님을 나타내는 never 이라는 부사 뒤에 ever이 함께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간 부사 앞에 사용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after lunch라고 하면 점심시간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여기 right이 붙으면 right after lunch가 되고 점심시간 직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right 대신에 immediately를 붙이면 immediately after lunch의 형태로 사용되고 이것도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직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long이라는 부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long after lunch라고 하면 점심시간 끝나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not long이 들어가게 되면 점심시간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사 앞에서도 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behind you 라고 하면 네 뒤에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right을 붙이면 right behind you 라고 해서 바로 네 뒤에 라는 의미가 돼요. 바로 네 앞에 있잖아 라는 표현도 it's right in front of yo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거시영문법 부사편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거시영문법 시리즈에서는 영린이 영문법 시리즈와는 다르게 표현보다는 구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사편에서 언급된 표현들은 다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사는 사실 영어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만 넣으려고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 언급된 부사, 부사구, 부사절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